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적절할 때 매치를 시키면요, 우리는 굉장히 큰 우리 삶의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축구에서의 페널티킥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를 할 때 가끔 승부차기 할 때 있죠. 승부차기를 할 때 있는데 의외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실축, 다시 말해서 실수해서 못 넣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럴 때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저씨들, 특히 저 같은 중년 아저씨들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만 먹고 축구만 한 것들이. 이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데. 실제로요, 킥의 속도와 숙련도를 생각하면, 그리고 골키퍼의 반응 능력을 고려하면 페널티킥 상황은 99%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나 아니면 월드컵에서조차도 무려 30%가 실축을 합니다. 왜 30%는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건데도 못 넣을까요? 접근 동기 때문일까요? 회피 동기 때문일까요? 회피 동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못 넣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오랫동안 해왔던 능숙한 일도 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간적으로요, 이 회피 동기로부터 벗어나는 혹은 심지어 넘는 성공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내가 이걸 넣으면 우리 팀이 이기는 걸로 경기가 끝날 때예요. 그때는 90%가 넣었습니다. 접근 동기가 순간적으로 내가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많이 연습하고 많이 훈련받고 우리는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해낼 때,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 적정한 양만큼의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접근 동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접근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위시리스트가 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위시리스트가 길다라고 하는 것,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얘기나 혹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쵸?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김칫국부터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시리스트, 즉 소망하는 게 적은 사람들은 결국은 회피 동기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회피 동기는 중요하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일어나야 될 일들, 있으면 좋은 일들, 내 소망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 인생의 회피 동기가 아닌 접근 동기가 정말 적재적소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의력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라이벌의 존재가 독인지 약인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가장 쉽게 복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싫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에 골몰하다가 안 풀려요. 깨끗이 포기하고요.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제일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이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창의력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좋은 팁은 없으실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제일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이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가끔 이러실 때 있죠. 일상생활에서 손톱깎이나 아니면 여권처럼 매일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매일 쓰는 물건이 아닌데 이 물건을 어쩌다 한번 쓰려고 찾아보실 때 죽어도 안 나올 때 있죠. 있어요. 일단 어떤 서랍을 한번 열어봐요. 그럼 없어요. 그럼 딴 데 가서 한 10분 정도 찾다가 다시 와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봅니다. 근데 열 때 이번엔 좀 다르게 열어봐요. 좀 이렇게 쓱 열어봅니다. 또 더 웃긴 건 한 10분 정도 다른 데 가서 또 찾다가 이번엔 또 와가지고 이번엔 또 과감하게 열어봐요. 이런 거 한 3번, 4번씩 하시면서 나 스스로가 굉장히 우스워졌다라는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이런 거예요. 뭐냐?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한번 나오면 그걸 버린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물건 어떻게 찾나요? 깨끗이 포기하고요. 아예 못 찾겠다, 이제 다음에 찾자. 이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시거나 아니면 외출하려고 시간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고 있을 때 딱 보면 뭡니까? 그때 보면 안 찾아봤던 데, 안 건드려봤던 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요, 어떤 것에 골몰하다가 안 풀려요. 그러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5분에서 10분만 다른 곳으로 보내도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사에 남을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소풍 갔다가, 걷다가, 심지어 우리 문화의 수많은 역작들이 귀양 가셔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한 지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심지어 강제적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 포인트 하나만 생각을 해주셔도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이벌이나 그런 비교 대상이 있는 게 그 아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벌의 존재가 독인지 악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분들은 프로야구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러면 프로야구 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팀의 라이벌 팀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라이벌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하지만 강팀. 그 팀을 위해서 이기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쪽은 라이벌을 이기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라이벌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뛰어나게 되려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나가거나 없던 일을 하거나 이렇게 0에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가끔 이럴 때도 있죠. 지그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면 이미 배운 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지그시 앉아서 뭘 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아니면 공격이 아닌 수비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 때는 라이벌을 가정하게 만들고 전략을 짜게 하면 오히려 자충수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라이벌이 필요한 일들은 뭐예요? 지금 앞으로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일들. 이럴 때는 라이벌을 보면서 내가 힘을 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가자. 자,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히 자기 기량을 향상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량을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유지하거나 이 시간이 더 길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라이벌이 아니라 전혀 그 라이벌이 아닌 나와의 그 과정으로 만들어줄 때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사실은 라이벌이 필요한 시점은 몇 번 없는 거죠. 인간은 두 개를 통해서 지혜가 와집니다. 첫째, 메타인지죠. 나보다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심지어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한테 내가 하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위에는 그게 대화든 일이든 공부든 수많은 곳에서 접근 동기가 필요할 때 회피 동기로, 회피 동기가 필요할 때 접근 동기로 들어가는 수많은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한번 돌려봐 주시면 이 스위치 돌리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큰 결과의 차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의 요약입니다. 앞으로도 이 스위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풀어나겠죠. 회피 동기 없이 접근 동기만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